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친북국가 혈맹국가인 캄보디아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캄보디아는 혈맹 중의 혈맹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때 동남아시아 호치민도 그렇고 이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 친왕도 그렇고 다 김일성,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계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캄보디아와 이 노로돔 시아누크 친왕과 김일성, 김정일의 이 사이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막역한, 그래서 김일성하고 이 시아누크 친왕은 형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캄보디아의 경제 교류도 막강했습니다. 여기서 캄보디아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도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캄보디아가 드디어 김정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싹 다 들고 나가라. 캄보디아에서 북한 아예 없어져라. 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캄보디아에는, 프놈펜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일성 이 대원수 고리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대원수 고리. 그만큼 캄보디아가 북한에 받은 게 많다는 뜻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왜 캄보디아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완강하게 선전포고에 준하게끔 변하게 됐는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NK뉴스는 북한이 1천만 달러 125억 원을 투자한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 운영이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라고 미국의 NK뉴스는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북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이 박물관은 이 북한의 만수태 창작사가, 북한이 직접 와서 만수태 창작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캄보디아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이 박물관 앙코르와트 안에 있는 이 박물관, 파노라마 박물관에는 캄보디아의 민속적인 그 과정, 또 현재의 역사를 그린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큰 박물관이었죠. 이 박물관이 작년도 12월 달에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NK뉴스가 소상하게 했었습니다. 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시 NK뉴스는 실제로 2015년 12월에 개관한 이 파노라마 박물관, 북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오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었죠.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 작가들 60여 명, 그 다음에 초대형 360도 벽화, 이 캄보디아 역사에 대한 조각품도 한 200여 점, 엄청나게, 한마디로 캄보디아의 이 관광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북한이 수익을 가져가고 10년 후에는 5대5로 캄보디아와 나눠 먹다가 10년, 20년 후에는 그 캄보디아에 넘겨주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BTO 사업 비슷하게 했던 사업이 박물관 사업. 이것이 문을 닫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NK뉴스는 이 박물관뿐이 아니라 이 북한 식당도 줄줄이 영업을 중지한 거로 나타났으며, 또 이 북한 식당, 프놈펜시에만 6개가 있는 이 북한 식당과 또 앙코르와트에 있는 북한 식당들, 평양 냉면관, 아리랑관, 평양 은화수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 캄보디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전언입니다. 왜냐? 캄보디아하고 북한은 워낙 사이가 가까우니까 캄보디아가 계속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이 월크캐시, 통치 자금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으며, 또 캄보디아는 그래서 그 대가로 또 북한의 석탄도 굉장히 싸게 썼던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캄보디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지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캄보디아가 북한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왔는데, 교도통신이 보도한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 취업비자 없이 인터넷 사업 북한인 16명 추방했으며,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북한 식당과 박물관, 북한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캄보디아 정부 관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상하게 캄보디아가 지금 북한을 대놓고 배신하고 있다. 북한에다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교도통신이 밝혔던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인 동시에 친북 국가로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 등의 대북 제재 요청도 외면하면서 북한 외화벌이를 방조해 왔다며,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엔, EU로부터 원전은 모두 받아 챙긴 것이 바로 캄보디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집권부터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원전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서명했던 단기 세출 법안은 미국의 원전을 받고 싶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끊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집트는 군사 원조 13억 달러, 1조 5,200억 원 가운데 3억 달러가 삭감당했고, 미얀마는 경제 원조 15%를 삭감이 당했으며, 캄보디아는 이 모든 원조가 중단이 됐다. 캄보디아는 2017년 11월까지도 미국에게 원전을 끊어보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2019년 11월이 되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존중한다고 머리를 숙였으며, 하지만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으며, 올해 초 1월에 발표된 2020년 1월에 발표된 2020 패키지 예산 법안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나라에게는 원전을 중단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끊기 전까지는 미국으로부터 8,200만 달러, 하나로 약 950억 원의 원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북한에게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캄보디아, 친북 국가인 캄보디아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2020 패키지 예산법안, 그것이 바로 아시아 안심법입니다. 그거에 캄보디아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캄보디아 원조 중단 카드에 캄보디아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는 김정은 너의 아색하고는 끝이야, 끝 라고 변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올렸습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자나깨나 한미동맹, 땡큐 USA.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